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즐거움의 신체 심리학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는 것은 익숙한 집을 떠나서 낯선 거리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부딪히고 그리고 맛난 음식도 먹으면서 활기를 되찾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즐거움을 지향합니다. 즐거워 보이죠? 해변가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데 즐거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선가 커피의 향이 은은히 풍겨 나오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한 모금씩 커피잔을 비우면서 만족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구 발생으로 인한 긴장과 그것의 충족에 따른 이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체 심리학자들은 쾌와 불쾌를 둘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양극단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면 즐거움도 사라지는 거죠. 오랫동안 참고 견뎌온 고통이 사라지면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즐거웠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 갑자기 우울감이 밀려들지 않던가요? 긴장하면 근육 표면에 생체 전류가 모이고 이런 과도한 에너지는 흥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흥분의 감각은 종종 쾌감을 불러일으키죠. 고통 직전의 경계에 멈춰 서서 축적된 흥분을 느껴보세요. 가벼운 전율, 짜릿한 생동감, 생명의 떨림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즐거움이나 쾌감의 감각은 리듬감 있고 완만한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면 통증이나 고통, 불편함의 감각은 중간중간 막혀 있고 돌발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칼로 손을 베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생긴 즉시 아프지 않죠? 잠시 후에 피가 나면서 아프기 시작하죠. 보통은 흘러나온 피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통증을 느낀다고 알고 있지만 신체 심리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손상된 부위를 통해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새 통로가 열릴 때까지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 흐름이 완만해지면서 통증은 가라앉는 거예요. 울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울고 있는 사람은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하지만 울음은 억눌린 슬픔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과정입니다. 슬픔이 꽉 막히면 차마 울 수도 없죠. 따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긴장이 해소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실컷 울고 나면 속이 개운해지고 몸이 부드러워지며 호흡은 깊고 편안해지고 눈은 더 밝아지며 피부색이 좋아지곤 하죠. 그러니 울고 싶을 땐 실컷 울어보세요. 그렇게 울다 보면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억울함이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절망이 부정하고 싶었던 상실감이 울음을 통해서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꽉 막힌 긴장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사랑이 그리고 기쁨이 삶에 대한 감사함이 그리고 생명의 약동이 들어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밝혀진 정서 조절 모델에 따르면 뇌 속에는 적어도 3가지 유형의 정서 조절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선 위협 시스템, 그 다음에 추동 시스템, 위로 시스템이 그것이죠. 위협 시스템은 위협을 빠르게 탐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시스템이고요. 추동 시스템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찾고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로 시스템은 진정과 휴식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 중에서 즐거움에 관여하는 시스템은 추동 시스템과 위로 시스템입니다. 신체 심리학자 윌헬름 라이히는 긴장 이완의 사이클을 자율신경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부교감 신경계가 팽창의 방향으로, 즉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세계로 쾌락과 즐거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교감 신경계는 수축의 방향으로, 즉 세계로부터 자기 자신 속으로 슬픔과 불쾌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즐거움은 성장, 즉 삶의 전개 및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여요. 성장의 과정에는 대부분 즐거움이 따르죠.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삶 자체가 즐겁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과 눈에는 밝은 빛이 방사되지 않습니까? 몸은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이자 존재의 기초입니다.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과 느낌에 온전히 내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현실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로 넘치고 생기가 흐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몸의 자세는 우리가 그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슬픔은 누워있을 때 더 잘 느껴지고, 끓어오르는 화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칠 때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면 차갑고 무심한 사람이 되고, 어둡고 무거운 감정을 회피하면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무심하고 둔감한 사람은 자신에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삶의 쓰라린 맛에도 가슴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열린 문으로 기쁨, 환희, 감사, 경외감, 황홀감도 또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지금까지 즐거움의 신체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좀 즐거워지셨나요? 오히려 더 심각하고 신중해지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요.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메커니즘, 그리고 즐거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고통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 이해하면서 우리가 더 삶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이 조금씩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럼 다음번에 다음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